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아니면 조선주 들고 있는 분들 잠깐만. 5월에 여러분 계좌를 통째로 흔들 날짜가 하나 있어. 5월 14일이야. 트럼프가 원래 4월 초에 중국 갈 예정이었어. 근데 이란 전쟁 때문에 한 달 넘게 미뤄졌고 결국 5월 14일에서 15일 양일간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이 열려.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어. 뉴스 보면 그냥 외교 이벤트로만 봐. 근데 투자자라면 그 이면의 구조를 봐야 해. 이 회담 결과에 따라서 반도체, 조선, 배터리, 한국 주식시장의 핵심 섹터들이 방향이 완전히 갈려. 그것도 단기가 아니라 하반기 내내. 오늘 딱 세 파트야. 첫 번째, 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여러분 주식이랑 직결되는지. 연결고리 다 뽑아줄게. 두 번째, 합의 시나리오 vs 결렬 시나리오. 각각 어떤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세 번째, 5월 전까지 여러분이 챙겨야 할 날짜 3개. 그리고 각 날짜마다 뭘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걔까지 따라와. 이걸 먼저 짚고 가야 해. 머니카페가 데이터 뜯어봤더니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 트럼프가 회담을 연기한 건 단순히 전쟁 때문만이 아니야. 연기하기 직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위법한 경우 무효화했어. 이 타이밍이 핵심이야. 쉽게 비유할게. 협상 테이블에서 내가 주먹을 쥐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그 주먹을 꽉 잡아버린 거야. 트럼프가 가장 강력하게 들고 있던 무기가 법원 판결로 손에서 빠져나간 상태에서 중국을 만나게 된 거지. CNN이 관세 무효 판결로 트럼프의 협상력이 뚝 떨어진 상태에서 회담에 임한다고 분석한 거야. 트럼프가 약해진 게 맞는데 중국도 마냥 편하지 않아. 중국 경제도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산 대두 수입이나 달러 결제망은 여전히 의존해야 하는 구조거든. 그래서 양쪽 다 빈손으로 돌아가기 싫은 상황이야. 그 협상 테이블에서 중국이 꺼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히토류야. 히토류,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이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내 삼성 주식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아. 이게 오늘 파트 1의 핵심이야. 딱 정리해줄게. 히토류가 뭔지 먼저 쉽게 설명할게. 히토류는 특정 원소 하나가 아니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17개 원소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야.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이트륨, 란타넘 같은 것들이야. 이름도 생소한데 이게 왜 중요해? 싶을 거야.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야. 히토류는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야.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 대체가 거의 안 돼. 전기차 모터, 풍력 터빈, 스마트폰 스피커, 전부 히토류 들어가. 이것뿐만이 아니야. 반도체 표면을 깎아내는 식각 공정, 얇은 막을 입히는 증착 공정, 여기서 쓰는 특수 가스와 소재에도 히토류 성분이 들어가. 공정이 더 정밀해질수록, 그러니까 반도체가 더 작아질수록 히토류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져. 자, 그럼 이제 진짜 문제야. 전 세계 히토류의 91%를 어디서 공급해? 중국이야.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으면 삼성, 하이닉스의 제조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공급이 흔들려. 당장 공장이 멈추는 건 아니야. 재고가 있으니까. 근데 6개월, 1년 이상 통제가 지속되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해. 그리고 중국이 이걸 실제로 써먹은 전례가 있어. 2010년에 일본이랑 영토 분쟁 생겼을 때 중국이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전면 제한했어. 당시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98%를 담당하던 시절이야. 일본 제조업이 패닉에 빠졌고 일본은 결국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 긴급 수입처를 찾아야 했어. 2010년 얘기고 지금은 중국 점유율이 91%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압도적이야. 단기간에 대체 공급망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래서 미국 싱크탱크 CSIS가 뭐라고 분석했냐면 트럼프는 히토류 때문에 이미 수세에 몰려 있었다고 했어. 대법원 판결로 관세 카드까지 잃은 지금 중국 입장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쓰기 좋은 카드가 히토류야. 정리할게. 트럼프는 관세 카드를 잃었어. 시진핑은 히토류 카드를 쥐고 있어. 이 두 사람이 5월 14일에 만나. 그 결과가 삼성, 하이닉스 주가에 직접 튀는 구조야. 이걸 알고 뉴스를 보면 5월 회담 소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 지금부터 이게 핵심이야.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딱 나눠볼게. 시나리오 하나, 합의 성공. 트럼프가 중국한테 대두 구매 확대, 히토류 안정 공급, 모역 휴전 연장 같은 걸 얻어내는 경우야.
사실 트럼프한테도 절박한 이유가 있어. 올해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거든. 집권 여당이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점이야. 트럼프 입장에서 미중 합의는 가장 큰 경제 성과물이야. 그래서 양쪽 다 빈손으로 돌아가기 싫은 상황이야. 합의 국면에서 뭐가 달라지냐면, 첫째, 미중 긴장이 완화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 코스피가 반응해. 그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섹터가 두 곳이야. 반도체야. 합의가 되면 중국의 희포류 수출 제한 카드가 당분간 들어가. 그리고 미중 공급망 갈등이 잠시 숨을 고르면 삼성, 하이닉스의 긍정 신호가 들어와. 지금 이 두 회사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삼성 242조 원, 하이닉스 204조 원이야. 노무라 증권이랑 대신증권 모두 양사 합산 400조 원 이상 전망하고 있어.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최소 2027년까지 지속된다는 분석도 있어. 펀더멘탈은 이미 강해. 거기에 지정학 불확실성이 줄면 그동안 눌려있던 게 풀리는 거야. 조선도 마찬가지야. 한국이 작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조선업 15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어. 미중 합의 국면에서는 단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선주의 숨통이 트여. 시나리오 2, 결혈 또는 빈손 합의. 트럼프가 중국과 실질적 합의 없이 돌아오는 경우야. 이게 더 무서워. 지금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 포함 16개국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야. 조사 마감이 7월 말이야. 미중 회담이 결렬되면 트럼프가 이 301조 관세를 더 세게 밀어붙여. 한국 제조업 수출의 84%가 이 조사 대상이야. 배터리도 마찬가지야. 미중 갈등이 재격화되면 중국산 배터리 소재 의존도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의 단기 변동성이 커져.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결혈 국면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실제로 꺼낼 가능성이 올라가. 이게 현실화되면 단순히 주가 변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반도체 장비 수급에 중장기적 리스크가 생겨.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합의되면 반도체 조선이 숨을 쉬고, 결혈되면 301조 관세 리스크가 하반기 내내 따라다니고 희토류 변수까지 추가돼. 이건 내 분석이야. 최종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해. 시장은 언제나 예상 밖으로 움직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계좌에서 이 두 시나리오를 구분해서 대응하려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해. 그걸 파트 3에서 날짜별로 줄게. 이제 실전이야. 5월 14일 회담 전에 여러분이 눈에 박아둬야 할 날짜 3개야. 그리고 날짜마다 뭘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신호가 나오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까지 딱 정리해 줄게. 첫 번째 날짜, 4월 15일. 미국 무역대표부 301조 조사 서면 의견 제출 마감 날이야. 이날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 한국 반도체 업계가 우리는 과잉 생산이 아니다라는 반박 의견을 제출해. 이날 이후 뭘 봐야 하냐? 미국 무역대표부나 상무부 측 발언을 봐. 두 가지 시그널로 나뉘어. 좋은 신호는 이거야.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한국 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할 것이다. 이런 톤이 나오면 합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야. 5월 회담 앞두고 한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 나쁜 신호는 이거야. 불공정 무역 관행이 분명히 존재한다.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런 간경 발언이 나오면 결혈 시나리오 가능성이 올라가. 이 시점에 반도체 비중이 높다면 방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두 번째 날짜, 5월 5일. 301조 공청회 날이야. 여기서 미국이 한국 제조업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가 드러나. 좋은 신호는 공청회 톤이 협의적인 거야. 파트너십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식의 표현. 이건 회담 전에 분위기를 부드럽게 잡겠다는 신호야. 나쁜 신호는 공청회에서 한국 기업 사례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거야.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름이 직접 나오면 그건 압박 카드야. 이 경우 5월 회담 결과에 관계없이 7월 관세 결론까지 변동성이 클 거야. 세 번째 날짜, 5월 14일. 회담 당일이야. 뉴스 보도에서 제목보다 성명서 내용을 봐야 해. 특히 4가지 키워드를 체크해줘. 첫째, 희토류 공급 안정화 언급 있냐 없냐. 이게 있으면 반도체, 배터리 섹터의 직접 호재야. 둘째,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나 유예 언급.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을 일부라도 풀어주는 방향이 나오면 삼성, 하이닉스 중국 사업의 긍정 신호야. 셋째, 301조 조사 관련 언급. 성명서에 우방국과 협력하겠다, 동맹국은 별도 논의 같은 문구가 나오면 한국에 대한 301조 압박이 완화될 수 있다는 신호야. 넷째, 무역 휴전 연장 여부. 양국이 현수진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언급이 나오면 당분간 극단적 시나리오는 미뤄지는 거야. 반대로 이 4가지가 하나도 안 나오고 원론적인 말만 가득한 성명서가 나오면 어때? 빈손 합의야. 다음날 시장 반응 조심해야 해.
많이 힘드셨을 거야. 이란 전쟁에 관세 판결에 뉴스 볼 때마다 내 계좌 걱정부터 하게 되는 거 다 알아. 근데 데이터는 여러분 편이야. 삼성 하이닉스 펀더멘털은 역사상 최강이고 이 불확실성 구간을 이해하면서 버티는 사람이 결국 가져가. 정리할게. 하나, 트럼프는 관세 카드를 잃었고 시진핑은 히토류 카드를 쥐고 있어. 이 두 사람이 5월 14일에 만나는 거야. 결과가 반도체, 조선 방향을 결정해. 둘, 합의 성공이면 반도체 조선이 숨을 쉬고 결혈이면 301조 관세 리스크가 하반기 내내 따라다니고 히토류 변수까지 추가돼. 오늘 영상 끝나고 딱 하나만 해봐. 휴대폰 캘린더에 이 세 날짜 알림 설정해두고 알림 뜰 때마다 오늘 알려준 키워드 체크리스트 꺼내봐. 뉴스가 다르게 읽히기 시작할 거야. 여러분은 지금 반도체, 조선, 배터리 중 어디 들고 있어?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 미중 회담 결과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댓글로 던져줘. 같이 분석해볼게. 다음 영상에선 301조 공청회 결과 나오면 바로 뜯어볼게. 알림 설정해두면 놓치지 않아.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 같이 가보자, 다들.